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그냥 12 저기 삼정법사와 저기 그 원래 12 귀신인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서유기에는 12개가 안 나와요. 우리가 경복궁 위에 보면 제일 앞에 보던 저기 도인 같은 양반이 이렇게 가부장제로 있는데, 뒤에 막 저기 동물들이 이렇게 막 저기 따라다니는 것처럼 한 줄로 계속 서 있는 상이 있어요. 그게 원래 12간지가 들어가는데, 아마 그게 저기 그 12간지도 안 돼. 그게 원래 그 12, 12간지고, 앞에 있는 게 제일 앞에 있는 게 삼전법사예요. 그 삼정법사와 12간지 12종족의 그 저기 그 요괴를 갖다가 동물로 해서 12간주로 해서 그게 펴는 게, 우리 경복궁 가면 제일 어떤 저기 사람이 이게 딱 앞에 딱 서 있거나 가부장절 있고, 동물 같은 게 이렇게 쭉 서 있어요. 원래 12개가 들어가야 돼요. 그게 삼정법사와 12간지예요 원래 그게. 근데 우리가 아는 거는 저기 그 소로공 저팔계 사후정밖에 모르잖아요. 그럼 제가 이제 저기 여기서 이제 저기 서유기를 기반으로 해서 강의를 해야 하는데, 서유기에 이제 삼정법사의 저기 법사를 따르는 그 저기 세 명의 요기밖에 우리는 모르잖아. 그러면 이번 시간은 12, 저도 몰라요 그 얘기를 잘. 저도 옛날 똑같이 여러분들고 영화나 드라마로 해서 첫 번째 제자 손오공, 두 번째 제자 저팔계, 네, 세 번째 제자 네, 사오정. 이게 서열 순서예요. 자, 손오공은 뭐예요? 원숭이죠. 원숭이 종족 당연히. 네, 12간지의 원숭이 종족. 12간지는 참고적으로 옛날에 강태공이 그때 한번 정립을 하고, 나중에 성리학 때 주자학이 이게 발달을 해요. 성리학에는 뭐냐면 별성자의 이치리학자 한문학 해가지고 별의 이치를 따는 게, 별의 이치가 뭐냐, 저기 우리 천신계들의 이야기를 갖다가 한 거예요. 마치 그리스 신화 나오면은 마치 이게 비슷해요. 북유럽 신화나 이게 그리스 신들의 이야기가 와 이제 인간계 이야기가 뒤섞여서 하는 이야기가 이제 신화들 이야기잖아요. 똑같아요. 이제 거기는 거기 방식대로 이제 해석이 그렇게 해서 내려온 거고, 이제 우리 방식대로는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그럼 손오공 이 양반도 신이야. 어느 종족? 아니, 원숭이 종족 신이에요. 12간지 중에. 그러면 제우스 얘네들도 12종족 아니고, 보통 이런 그리스 신화의 영웅급 배들은 대부분 12종족 외에서 스카웃한, 다른 종족에서 스카웃한 그 영웅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신화에 나오는 그 대부분 영웅들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좀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왜냐면 그 엄청난 능력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그러면 그 대부분 영웅들을 갖다가 빌려온다고 해요. 그거를 스카우트 한다고 하고, 우리 쪽 말로는. 하여튼 그래요. 그냥 손오공은 원숭이 종족을 대표해서 온 저기 저거예요. 인간으로 살다가 이제 귀신으로 있어요. 귀신으로 가도 4차원으로 가도 이제 저기 뭐냐 12종족 소속의 6차원 존재는 맞아. 이제 나중에 이걸 갖다 천도라고 해요. 불교 쪽 영어가 천도, 하늘천자, 하늘로 가는 길. 하늘로 간다는 게 4차원으로 있다가, 우리가 보면 이게 옛날에 이게 다냐 도자기 구멍 나중에 이렇게 귀신으로 있다가 빛 보고 가잖아요. 이제 좀 약간 그거를 그쪽 문화권에 맞게 이제 세팅을 한 거지. 그게 천도예요. 이제 귀신으로 있다가 차원계 6차원으로 이제 이게 천신계로 그걸 소환이라고 해요. 천신계에서는 천신계 귀신 돼서 죽잖아요. 그럼 소환을 하거나 아니면 그 상태에서 바로 다시 이게 환생을 하거나 두 중이에요. 이게 뭔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천신계를 소환을 시켜요. 6차원 존재가 저기 4차원 저기 귀신이 되면, 그럼 소환이 되면 마치 이게 하늘길이 열린다고 해가지고 소환을 시켜요. 천신계. 그걸 불교 쪽이나 이런 저기 불교 쪽에서는 그걸 천도라고 해요. 하늘천자 길도자 해가지고 하늘길이 열린다. 그걸 천도라고 해요. 이게 왜 그 종교적으로 왜 그렇게 저기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해석을 하는지, 이걸 이게 차원수를 갖다가 제대로 알면 그게 보여요. 원래 6차원적이기 때문에 천신계에서 소환을 해요. 그걸 소환을 한다고 해요. 불러들여요. 닭이 행성으로 다시. 그러면 그 길이 열려요. 그 빛의 길이라고 해요. 그거를 저기 많이. 마치 그 무지갯빛, 저기 월 빛이 빨주노초 파란보 이렇게 무지갯빛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분리를 하면 마치 무지개
빛 길을 갖다가 가듯이 이게 하늘길로 이렇게 빛의 길을 이렇게 타고 간다고 해서 뭐 이렇게 그 종교나 이런 저기 지역 문화에 따라 이게 표현하는 게 비유하는 게 많이 틀리요. 근데 그게 딱 같은 거야. 그러니까 천신계에서 그걸 갖다가 이제 여기 밑에서 이제 하다가 이제 소환을 해요. 이제 소환을 하는데 이제 그게 하늘길이 열린다. 그럼 하늘에서 빛이 내려와가지고 막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천국으로 인도하겠느니라 하면서 이제 이렇게 그쪽에서는 그렇게 이제 보이는 거야. 이제 불교 쪽에서는 그걸 천도라고 해요, 용어가. 똑같은 건데 그 종교적으로 그게 저기 이제 다르게 이제 약간 좀 해석을 해버린 거지. 똑같은 현상 가지고 이제 저기 그 다르게 이제 본 거야. 이해가 되시나요? 그럼 그뭐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천국으로 임하, 이게 천신계로 가는 거를 마치 기독교에서는 천국으로 이게 가는 거. 그게 소환이라고 해요, 천신들은. 불교에서는 그게 천도라고 해요. 하늘로 가는 걸 천도. 그것도 소환이에요. 천신계들이 그걸 똑같이 소환이라고 해. 그러면 얘네들이 귀신으로 있으면 귀신으로 있는 동안 뭔가를 또 해야 돼. 그럼 삼정법사 이 양반 구차원 존재? 구차원 존재가 아니었던 걸 알고 이 양반도 좀 경지는 높지만 6차원 존재였어요, 이 양반도. 얘네도 6차원 존재예요, 다. 근데 6차원 존재도 급수가 또 틀려요, 다. 같은 6차원 존재는 똑같은 6차원 존재 아니에요. 급수가 겁나게 이게 틀려요. 얘네도 같은 차원에도 급수가 있으니까. 자, 저팔계는 돼지죠. 그럼 예, 돼지 종족. 진짜 돼지 모양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예전에 얘기했지만 옛날 강태공 이 양반이 참 이게 원숭이 종족도 보다 보면 야 니네들은 참 원숭이처럼 참 깝죽거린다. 참 얘네들 원숭이 종족이 언병력이 굉장히 뛰어나요. 언병력을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이게 좀 그러면 이게 언병력이 좋은 사람들은 우리나라 우리 사람들이 학교 다니면 말 잘하는 애들이 있잖아. 그럼 너 참 선생님 너 깝죽거린다 이렇게 많이 하잖아. 그럼 원숭이처럼 참 너 깝죽거린다. 언변력이 원체 좋으니까 이게 원숭이 종족이. 그래서 원숭이 종족이라고 붙인 거야. 자, 저팔계는 왜 그냥 여기가 돼지처럼 모양이 생긴 게 아니라 이 종족 애들이 좀 탐욕스러워. 물질 문명이 발달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여기 강태에 보니까 야 니네들은 참 돼지 같다. 돼지처럼 탐욕스럽다. 돼지 종족. 야 사후종이 원래 용종족이에요 여기는. 용종족이 참 이게 점잖해. 여기는 법제화나 질서 같은 게 굉장히 잘 잡혀 있어요. 사람들이 딱 보면 바로 그냥 굉장히 착하고 딱 이게 누구한테 해를 안 끼치고 그냥 저기 뭐랄까 이게 윤리와 법 같은 게 이게 잘 정리가 돼가지고 서로 간에 그걸 잘 지켜요. 그래가지고 여기 용종족 사람들 딱 보면 굉장히 바로 그냥 아 참 저 사람은 바르다 해가지고 사후정이 용종족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서유기에 보면 저팔계는 탐욕이 세가지고, 돼지를 가지고 탐욕스러운 행동을 많이 하죠, 실질적으로. 그리고 선우공이 지혜로워요. 이제 깜짝거리지만 말을 언변력을 잘한다는 거는 굉장히 지혜로워요, 이 양반이. 원숭이 종족이 이게 학문이 굉장히 발달한 여기가 종족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다 똑똑해, 원숭이 종족애들은. 원숭이 종족, 이게 똑똑하지 않은 애들이 없어. 다 똑똑해, 원숭이 종족애들은. 돼지 종족 애들은 이게 하계에 내려오면 이게 또 돈을 밝혀. 얘네들은 저도 이렇게 돼지 종족 제가 아는 사람들 많이 있는데 확실히 돼지 종족 애들은 이게 돈에 대한 집착이 세요. 얘네들은. 원숭이 종족 애들은 갖다가 좀 약간 이런 말하면 그런데 말을 좀 함부로 해요. 얘네들 진짜로 깝죽대는 말을 함부로 해요. 그냥. 이게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되는 말을 갖다가 이게 좀 함부로 해. 좀 원숭이 종족 애들이. 용종족 애들도 했는데 용종족도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얘네들은 용종족 애들은 대부분 보면 점잖아 진짜로. 말을 갖다가 남들한테 피해주는 걸 굉장히 싫어해 용종족 애들은. 여기 하계에 내려와도 거의 비슷해요 용종족 애들은. 그래서 우리가 삼정박사를 통해서 12종족의 이야기를 얘네들은 그뭐 12종족에서 외에서 온 영웅급 아니냐고. 영웅급 아니에요. 자기네 종족에서 좀 약간 영웅급 애들. 스카웃 12종족 외에서 스카웃하는 케이스가 아니라 자기 종족에서 이렇게 이런 경우가 있으면 자기 종족 애들 어지간하면 너 이제 자기네 종족에서 그 일을 해낼 수가 12종족 애들이 다 해낼 수가 없어. 자기 종족에서 할 수 없어. 그러면
저기 12종족이 같이 공동으로 그 영웅들을 갖다가 초빙을 시켜요. 자, 12종족 외에서. 그런 경우도 있고, 자기 종족에서, 자기 성향과 비슷한 다른 종족에서, 영웅을 갖다가 이게 스카웃을 잠깐 해요. 그래가지고, 해가지고, 초빙을 해가지고, 이게 좀, 뭐 좀, 일 좀 해달라고. 뭐 개인, 자기 종족에서 이렇게 그 스카우트 한 케이스도 있고, 12종족이 같이 한 케이스 있고, 아니면 동맹 관계에서 같이 한 케이스도 있고, 굉장히 여러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이게 좀 복잡해요. 근데 요거 같은 게는 참, 요게 우리가 서육이라는 드라마를 보면, 영화를 보면 참 재밌잖아요. 그럼 12간지에서 9종족은 안 나와요. 이게 잘. 영향력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럼 대부분 영향력이 큰, 이게 원숭이의 손오공 종족과 저팔계 돼지 종족과 사오종 용종족의 얘네들을 이게 보잖아요. 그럼 그 종족의 이게 특징을, 그러면 손오공은 막 여의봉을 잘 돌리고 막 하면서 이게 참고적으로 얘기하지만, 이거는 이제 나중에 저기 픽션을 가미해서 그런 거지, 이게 싸움은 그런 거 못해요. 뭐냐, 삼정법사가 이게 신분을 하면 얘네들은 4차원 존재이기 때문에 이게 싸움을 못해. 이제 가서 이제 약간 약간 해코지 비슷하긴 할 수 있는데, 이게 싸움은 못해. 왜? 3차원에 있는 인간과, 근데 뭐하고 싸울 수가 있냐면, 원래 4차원 존재끼도 간섭이 안 되는데, 의식 수준이 높고 하잖아요. 그럼 얘네들이 약간 첩보 활동을 해요. 그 중에서 최고 능력이 뛰어난 게 원숭이 종족의 성공이었어, 그 당시에. 그럼 산전법사가 어떤 능력이 있냐면, 4차원 존재들을 갖다 심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면 이 손오공이 제일 그게 이제 통찰력이 뛰어나. 오히려 삼정법사보다 통찰력이 뛰어나. 우리가 서유기 영화를 보면. 손오공 말 안 들었다가 나중에 삼정법사가 너무 착해, 이 양반은. 세상 물정 모르고, 좀 젊고. 근데 손오공은 노련해. 그래서 사기꾼 같은 나쁜 요괴나 이런 애들을 갖다가 간파를 해. 근데 삼정법사는 착해가지고, 이제 예를 들어 용서를 잘 해주고요. 그러면 요괴 같은데 용서를 해주면 나중에 등지에서 칼을 꽂는 경우가 생겨요. 근데 손오공은 그걸 다 간파를 해. 노련해가지고. 그렇게 안 된다고 삼정법사한테 얘기하는데, 삼정법사가 잃어! 너는 이게, 너 자비심이 없다고 하면서 내쳐요, 이제. 나오죠, 유명한 정에.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손오공이 이씨 도망가가지고, 이씨, 나음치 잘해봐라! 하고 했는데, 삼정법사가 어떻게 되냐. 네, 요괴들한테 당해요. 거짓말에. 그래가지고 이제 뭐냐, 이게 술수에 당해가지고 이제 위기 있는 상황에 손오공이 자 멀리서 이제 쫓겨나는데 갈 수는 없고 멀리 이렇게 이제 계속 지켜보다가 지금 삼정법사가 씨발 위험하게 했는데 나중에 위험한 상태에 이제 빠져드니까, 그때 이제 손오공이 나타나가지고 이제 구해주죠. 이제 삼정법사하고 이제 저팔계하고 싸우죠. 뭐냐, 저팔계는 좀 탐욕스러워. 얘네들은 좀 머리가 안 돼. 그래서 손오공이가 머리가 겁나게 좋아요. 통찰력이 뛰어나고. 그건 다른 애들은 그게 안 돼. 그래가지고 손오공이 하니까 저팔계가 형님 오셨어요. 성님이 있어야 돼요. 하면서 해가지고 삼정법사와 이제 삼정법사를 구해내죠. 이제 이걸 갖다가 사람들한테 이게 4차원계에 있는 뭐 귀신 이런 거 설명은 모르니까 이걸 갖다 요괴로 비유를 해가지고 이제 그게 픽션을 가미시킨 거예요. 진짜 있었던 일인데. 아니, 이게 4차원 존재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하잖아. 그래서 요괴로 해서 비유를 해서 이제 그렇게 한 것 뿐이에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12종족의 그거 갖다가 최고 이렇게 한 게 이게 삼정법사 서유기의 이야기에서 참 이게 설명하기가 참 좋아. 이 양반이. 손오공 이 양반이 원래 원수인 종족이 굉장히 똑똑해요. 비상이 머리가. 여기는 학문이 겁나게 발달했고, 여기에 살면 마치 얘네들은 캠퍼스 생활을 하는 것처럼 살아. 대학교 캠퍼스 생활을 하는 것처럼 살아, 얘네들은. 다른 종족하고 틀려. 문화가 완전히 틀려, 얘네들은. 돼지 종족은 이게 물질 문명이 굉장히 발달했어, 얘네들은. 용종족 같은 법지화가 굉장히 발달했고. 그래서 이번 시간은 서유기를 통해서 12종족의 한번 이야기를 간단하게 한번 제가 설명을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